작년 5월부터 해서 지금 5월까지 뭐가 달라졌지?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달라진 것들을 기반으로 했고, 저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는 그런 일과들이 있잖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행사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름 짓기로는 그냥 파수꾼이라 지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소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저는 이제 마라톤으로 봤거든요. 작년 9월에 그래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거고, 올해는 9월 달에 풀코스를 완주를 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상반기에 하프,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 풀코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 마라톤을 완주를 하면 내 몸 건강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파수꾼으로 마라톤을 정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배움에서는 제가 수단시 하는 게 매일 독서하는 거, 매일 글쓰기 하는 거, 매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 점검해 보는 게 뭐냐? 점검해 보는 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에 책 쓰기를 하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그래서 올해는 종이책을 쓸 거고, 그 다음 내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존에도 한번 내보고, 그런 것도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같이 했던 친구가 하는 걸 봤거든. 친구는 아니지만 뭐 그게 그 사람이 됐다면 뭐 저도 뭐 저만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친구도 처음 써본 건데, 그 친구는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다 했어요. 전자책, 종이책, 그 다음에 아마존에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전 영어 정말 못하는데요. 그 방법이 있겠죠.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마존에 한번 내볼까? 이런 거죠. 오늘은 그냥 올해는 종이책을 쓰는 거로 하고, 전자책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전자책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내가 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하나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쓰레기 만드는데 그거 내 일조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엄청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뭔가를 올려놓는 그런 기록의 개념으로 받는다면, 그 책도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리한 것들을 그냥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그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지 않냐. 경제적자에는 제가 얘기하지만 자산을 사는 데는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특정 시점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눠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안전해야 된다. 안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S&P 500이라든지 망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채권도 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채권들은 대부분 안전한 것들이에요. 회사채만 해도 그렇고, 금융채도 그렇고, 아니면 좀 더 안전하려면 뭐 국채를 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높았을 때 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ETF, S&P 500이라든지 다른 기타 안전한 ETF를 구입한다든지, 상시적으로, 적립식으로. 아니면 적립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한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는 뭐 크고 작은 경제적인 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수십 번의 경제적인 위기들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발발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떨어진 자산들을 그때 이동시켜서 그 자산을 구입하는 그런 식의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경제자료를 해서 안전한 자산을 평상시에 사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들이 좋은 포지션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삶의 파수꾼은 ETF 개수에 저는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있어요. 배당주를 몇씩 늘려나가시는 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 그게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당이 월 얼마 돼. 퇴직까지 나는 그래서 배당이 얼마 돼. 나는 코카콜라 뭐가 있는데 그게 내가 퇴직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돼.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자신의 자긍심이거나 또는 그게 안전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제가 나누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뭐 퇴직하든 퇴직을 하지 않든 간에 저는 그 자립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들은 그 자립 청년들이 나오기에는 지원금 뭐 500만 원 갖고 나온다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친구들을, 제 바람은 그 친구들이 일정 어떤 공간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6개월 정도씩 지금과 같은 이런 공부들을 같이 해 나간다면 6개월에 나가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그걸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기부 이 정도 돈을 기부하는 그런 거 뭐 정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제가 지금 나누는 거는 학부모님 지금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 학부모님들이 연수를 그냥 하는 것만 끝나느냐? 그럼 소용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제가 두는 게 올해부터 실천적인 것들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연수는 무엇과 연결돼야 되냐면 블로그 쓰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 쓰는 거. 책 쓰기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여름방학 때는 한 5일 정도를 뭐 할 거냐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노트북이 없으면 학교에 꼭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목차를 완성할 거예요. 제목과 목차를 완성해야 돼요. 제목과 목차.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블로그에 그 제목과 소목차에 대한 것들을 되든 안 되든 간에 다 쓸 거예요. 되든. 그리고 12월 달에 방학에 들어가면 1월 달에 방학에 들어가면 그때는 일주일 동안 무조건 그거를 책의 형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지금 블로그에 계속 쓰셔도 돼요. 머릿속에. 근데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이번 여름방학 때 블로그 블로그가 아니라 전자책 제목이랑 주제 정할 거라는, 제목이랑 소주제들 이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계속 글들을 축적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그것들을 편집하고 이제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써야 돼요. 매일. 되든 안 되든 매일 써야 돼요. 한 줄이라도 좋아요. 누가 안 보잖아요. 근데 원래 봐야 되는데, 그래 봐야지 내가 한 줄씩도 쓰는데. 그럼 적어도 가족에게만 공개를 하세요. 가족에게. 남편이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또는 친한 친구든. 그래서 나 이렇게 썼다라는 거.